김성환의 시사야. 마땅히 즐길 거리가 없는 요즘 심심한 어른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배달하는 시간입니다. 호피디 언박싱. 오늘도 KBS 라디오 센터 김호상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이 코너 해보면서 처음부터 한 번쯤은 해야겠다 싶은 얘기였어요. 근데 오늘은 그걸 하려고 하는데 네. 자꾸 이제 뭐 레트로 얘기를 하게 돼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최근의 트렌드를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시면서 공감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운동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화 관련된 새로 만들어지는 플랫폼들 그런 얘기들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요즘 운동화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연예인도 뭐 운동화가 장 하나 가득하다고 그러더라요. 운동화 수집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TV에도 많이 나오죠. 그 집 같은 데 보면은 네. 그 운동화만 이렇게 콜렉션 할 수 있는 장을 또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화 전용장도 있어요. 아크릴로 이렇게 만들어서 전용장이 있죠. 전용장이 있고 또 운동화 모으시는 분들은 또 박스를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또 박스도 따로. 그러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풀박스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돌이나 시계나 이런 거는 사실 상해봤자 이게 금속이라서 괜찮은데 네. 운동화는 시간이 지나면 공기와 마찰해서 산화가 되잖아요. 그 가죽이 그냥 이렇게 부스러질 정도로 이렇게 찢어져 버리잖아요. 중창이나 뭐 이제 마지막 창이 이렇게 분리되는 경우도 있고 부서져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또 그걸 또 예방하려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더라고요. 어떤 걸 써요? 그런 거 할 때 랩으로 감기도 하고요. 둘둘둘둘. 그래요? 저도 한 몇 년 안 신었던 신발이 있는데 밑에가 고무창 비슷한 거였는데 신으려고 했더니 부슬부슬 이렇게 그게 다 이렇게 내려앉죠.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냥 사그라져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아예 풀어져 버린다 그래야 되나요? 그게 저기 전문용어로는 가수분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 뭐 안에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운동화들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주저앉는다고 하고 그걸 이제 지탱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부스러져서 떡시루에 말린 떡이 부스러지듯 맞아요. 그게 백설기 부스러지듯이. 그러니까 운동화를 그냥 좋아서 사 모으는 것도 모으는 거지만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이제 TV에는 이제 그런 운동화를 모아서 하는 분들 그리고 또 유튜버들도 또 이제 운동화를 이렇게 언박싱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취미로 운동화를 사는 거 뭐 사서 모으는 거 이런 얘기들이 뭐 현상으로 존재하지만 실제로 이런 밑바탕들이 어떤 것이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또 경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트렌드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 빌보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100만 장 앨범 이런 문화들 지금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뭐 그리고 뭐 스트리트 캐주얼 90년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중반에 뭐 청바지 같은 경우에 버튼 플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퍼를 버튼으로 잠그는 그런 거 한참 유행했었고 부트컷이나 뭐 루즈핏 이렇게 그 막 길거리를 쓸고 다닌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셔츠도 이제 버튼 다운 셔츠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카라를 딱 버튼으로 이렇게 고정하는 그런 셔츠들. 오버핏 후드 셔츠나 뭐 무슨 볼드한 프린팅이 돋보이는 요트 잠바 뭐 이런 것들이 치노 바지들. 이런 게 이제 80년대 말이나 90년대 초반에 상당히 뭐 스트리트 거리 패션을 주도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트렌드들이 계속 2020년대에 돌아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이제 선두에 있는 부분이 운동화인 것 같아요. 운동화 저도 비슷한 세대이기 때문에 제일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게 마이클 조던 농구였던 것 같은데요.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유행이 다시 되돌아왔으니까 그런 탓도 있나요? 그런 뭐 문화적 사이클의 변화도 당연히 있는 건데 이제 그때 운동화가 예를 들면 뭐 캐주얼적으로 이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신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 운동화 그 만드는 회사들의 패턴도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런 그 스포츠웨어를
정말 스포츠웨어로 소비하는 유틸리티로 기능성으로 강화하는 회사가 굉장히 잘 된 회사가 하나 있어요. 유로 시작한 회사인데 예, 예. 그 회사가 미국에서 시작해서 정말 온 세계에서 아주 그 머슬핏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유행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 회사가 또 급격하게 좀 쫄아들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그 대신에 다른 회사들이 어떤 걸 하고 있냐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장르를 개발을 해서 이제 단순히 뭐 러닝을 한다든지 네. 뭐 아니면 헬스장에서 피팅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만이 아니고 그냥 요즘에 사실은 출근할 때도 다 정장 입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졌죠. 자유롭게 뭐 바지 입고 거기에 맞는 운동화 신고 운동화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스트릿 캐주얼이 요새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장르를 만나서 더 각광받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등산복 많이 입잖아요. 사시사철 이렇게 등산복 많이 입고 다니는 나라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그런 거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배경을 보는 거는 제가 80년대 90년대로 돌아가는 얘기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문화 사이클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그때 그 문화를 향유했던 층이 사실은 뭐 키덜트라는 사람들이 뭐 키덜트라고 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 문화를 향유하고 동경해 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좀 경제력을 가지는 세대가 됐다는 거죠, 사실은. 벌써 그 세대가 50대, 40대 그렇죠. 후반이에요. 40대 초반부터 50대 초반 네. 사이 이 정도의 세대들인데 이들이 이제 운동화 사는 거 정도는 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된 네. 상황이 됐고 어른들이 이제 옛날에는 이제 어른스러움이라는 게 있어서 뭐 이렇게 뭐 바지도 이런 바지 입어야 되고 뭐 어른인데 그런 색깔 입어도 되냐 뭐 그런 운동화 신고 뭐 끌고 다니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뒷모습만 보면 30대가 30대인지 50대인지 60대인지 구분 못해요. 예전에 미국 사람들을 보면 그랬어요. 뭐 70대 할아버지도 이렇게 배 위에다 셔츠 입고 청바지 쫙 입고 이렇게. 그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 대통령들 보면 이제 아주 그 공식 석상 아니면 항상 그 청바지에 그냥 티셔츠 입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봤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까지 양복을 입었던 어른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그런 게. 그래서 그 시절 그때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때 너무 좋아 보였는데 너무 좋았는데 했던 것들이 지금 다시 발매를 계속하고 있어요. 좀 운동화가 이 뭐 복각 뭐 이렇게 표현했어야 되나요? 리트로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걸 다시 이제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그런 그렇죠. 건가요? 네, 뭐 심지어는 회사가 부활한 경우들도 있고요. 회사가 부활한 경우도 있어요. 뭐 저희 예전에 사실 뭐 국제상사 같은 경우가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때 이제 희생됐던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이제 정확한 비하인드까지는 모르지만 정권이 밉보여가지고 해체됐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진행자께서 훨씬 잘 아실 것 같지만 그때 그 브랜드도 상당히 유명했었잖아요. 네. 토종 브랜드로서. 제가 브랜드라고 달려있는 거 처음 신었던 건 땡이에요. 그때 정말 그때 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들어갔을 때 그거 신고 가서 정말 뭐 너무 부러움을 받았던 그때가 마지막이었지만 어쨌든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그 회사도 최근에 다시 열심히 운동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뭐 옛날에 뭐 고연전 연고전 그때 신었던 농구화들 다시 리트로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마이클 조단 그 조단 브랜드를 단 운동화는 사실은 그 나이키의 운동화지만 실제로 그 조던 자체가 브랜드가 돼버려서 거기서는 조던이 뭐 20 몇 가지 있더라고요. 뭐 30까지 있나 뭐 그건 좀 아무튼 넘버링이 계속 있는데 그 안에서도 컬러웨이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러니까 매달 뭐 매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렇게 발목까지 올라오는 거 농구화 있잖아요. 네. 빨간색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게 그렇게 인기가 있다가 그 다음에 그것도 발목 보호한다고 또 에어 펌프 달아가지고 그것도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따지고 그랬어요. 그 펌프단 놈들도 올해 다시 리트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그게 딱 뭐 92년, 뭐 91년 뭐 이때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어떤 문화적 현상과 결합이 되면서 이제 또 태동하는 것들이 운동화 거래 플랫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운동화를 많이 사니까 그걸 또 사고 파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런 사람들이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들이 생겨났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그 제가 뭐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사실은 플랫폼 사업을 하는 게 제일 똑똑한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발상만 잘해서 네, 맞아요. 그 플랫폼 뭐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하는 게.
그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북적북적 되면은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제가 이제 약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터를 만드는 그 장을 만들어주는 네.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왜냐면요. 운동화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수량이 요새는 이제 뭐 아주 뭐 패스트 패션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만들어서 확 그냥 한 번에 소비시키고 빠지고 또 대량으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공한 회사들이 많이 있죠. 뭐 유니 땡땡 회사 같은 네네. 자 뭐 이런 데도 네. 그렇고요. 근데 이제 운동화 같은 경우 이런 그 취향을 확실하게 타는 경우에는 다품종 수량 생산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오히려 가치가 있고 가치가 소장하고 있죠. 싶은 사람들이 그래야 줄 많죠. 서고 네. 그래야 더 사고 싶고 그렇죠. 이게 뭐 200쪽 한정 이래야 사고 싶지 막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거면은 그래서 그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 그러다 보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서 좀 가지고 있으면 돈이 붙고 또 내가 또 신기한 걸 가지고 있다가 또 마음에 안 다른 걸 사고 싶으면 이걸 팔아서 또 해결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개인 간의 거래가 많아지는데 그걸 지금까지는 사실은 중고 땡땡 뭐 이런 데라든지 뭐 최근에 뭐 캐럿 땡땡도 있고 다양한 그런 그 개인 간의 근데 그런 플랫폼들을 이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뭐 해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우리는 제가 그럴 때 기성세대라는 걸 느끼는데요. 왜냐면 하나 사면 악착같이 갖고 있으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문제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니, 요즘 예. 갖고 있다가 예. 새로운 거 더 좋은 거 있으면은 팔고 그거 더 좋은 거 사고 그러는 게 돈도 좀 적게 들고 훨씬 좋은데. 근데 그것도 되게 부지런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초반에는 그런 거래들을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참 뭐 여러 가지 관심 가질 때는.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가 어떤 사이트에 그냥 뭐 이걸 팔겠습니다. 이 물건의 상태는 어떻고 뭐 가격은 뭐 20만 원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직거래라고 하죠. 직거래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우편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생기고 예. 내가 생각할 때 컨디션이 뭐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전문용어로 민트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신상품에 가까운 경우에 네. 사용감이 별로 없는 경우 민트 컨디션이라고 하는데 막상 제 입장에서의 신상과 비슷한 것과 이 사람 입장이 다를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야, 이 정도면 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만나서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편 거래를 했는데 뭐 환불을 안 해주거나 교환을 안 해주는 경우도 사실 그건 법도 좀 애매하고요. 네. 그래서 뭐 에스크로 거래라고 해서 중간에 이제 돈을 이제 어딘가에 해놓고 승인을 해야 이제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거래 방법들이 또 많이 발전이 됐었죠. 근데 그런 걸로만은 도저히 이제 이 운동화 플랫폼에서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건 너무 신박한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만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제가 만약에 운동화를 팔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사이트에 그 가격을 올려요. 뭐 네, 이걸 등록을 그렇죠. 해요. 예. 등록을 제가 하면은 원하는 가격을 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사이즈가 쭉 떠요. 뭐 220, 225, 230, 235 이렇게 뜨면은 내 사이즈를 보고 딱 봤는데 거기에 뭐 15만 원에 올려놓은 사람이 있다. 그럼 예. 클릭을 해요. 그래서 구매를 하면 자기가 직접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올려놓은 사람이 중간에 있는 플랫폼 회사에 자기 신발을 보내요. 예. 그 회사에서는 그걸 받아서 정품인지 가품인지 판결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다 해결해서 검수를 하고 거기에 자기 브랜드 딱지를 붙여서 그러니까 인증을 하는 거죠. 중간에서. 예. 중간에서 돈도 물론 이제 완전히 이쪽 거래가 끝난 다음에 이쪽으로 돈이 넘어가게 돼 있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고자 원래 했던 사람한테 보내주고 그 사이에서 뭐 10% 20% 수수료를 떼는 거죠. 오, 괜찮네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딱 가지고 이쪽에서 받아가지고 체크해서 보내주고 체크해서 보내주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동안에 이제 일반적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1대1로 직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간에서 수수료만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보증을 해주는 거죠, 사실은. 보증도 하고 네. 다 검수까지 해서 검수까지 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심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안심이 되는 것도 있고 상당히 영리한 발상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게 뭐 거래가 뭐 한 달에 뭐 10건 20건 가지고 될 일은 아니겠죠. 그렇지나 그거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요. 그러니까 이게 생겼다는 거는 그만큼 이런 식의 시장들이 너무나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방증하는 걸 텐데 그래서 그 플랫폼이 하나가 굉장히 잘 되기 시작했더니 최근에는 이제 또 아주 그 스트릿 캐주얼 쪽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이 또 시작을 했어요.
또 다른 방식들이 나왔어요. 거의 그거 비슷한 말고. 방식으로 이제 다른 이름을 붙여서 플랫폼을 시작을 한 거죠. 뭐 다음과 네이버 같은 거죠, 일종의. 예. 그래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게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이게 이렇게 해서 거래를 하잖아요. 거래를 하고 데이터가 계속 쌓이잖아요. 심지어는 이게 거래가 100건, 200건, 뭐 3,000건, 4,000건 이렇게 되면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 시세가 결정이 돼요. 또 이 안에서 시세가 결정이 되고 그래프가 나오고 어제 팔린 거 얼마, 내일 팔린 거 얼마, 모레는 얼마. 아, 동일한 상품.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요. 예. 그래서 가운데 있는 플랫폼은 데이터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은. 그 안에서 신발의 우열, 그러니까 신발이 꼭 아니어도 상관없죠, 사실 이 경우에는. 예. 지금은 신발을 예로 든 거지만 그 빅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거래량이나 거래 그래프나 이런 걸 눈으로 보면서 아, 이 신발이 굉장히 인기가 있구나. 이건 어디까지 받을 수 있겠구나. 당신이 사고 싶어하는 신발. 뭐 이렇게 네. 해서 미리 보내주거나. 그리고 당연히 그 안에서도 큐레이션도 이루어지고요. 네. 제가 많이 클릭한 것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몇 개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물건 오면 알려주세요. 알림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뭐 이 브랜드의 280 신발. 이게 딱 이제 얼마에 뜨면 알림이 오는 거죠, 저한테. 네. 그래서 들어가서 보고 뭐 살만하면 또 사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는 또 밑바탕에는 또 드로우라는 게 있어요. 드로우요? 드로우가 뭐냐면 이제 추첨이에요, 추첨. 그 운동화를 추첨해서 산다는 거를 상상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중에서 추첨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새는 뭐 운동화만이 꼭 그런 건 아닌데 뭐 피규어 같은 경우도 그렇긴 한데 캘린더가 있어요. 그래서 5월 5일에는 어떤 게 발매되고 5월 6일은 뭐가 나오고. 네. 그래서 공홈이라고 하는데 이제 공식 홈페이지죠. 예. 공홈에 가서 드로우 신청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내가 뭐 265에 이 신발을 드로우 신청합니다. 네. 그럼 이제 신청을 딱 해놓고 기다리는 거죠. 네. 그리고 나면 이제 몇 월 며칠을 발표를 하는데 대부분 그 드로우가 굉장히 치열해서 경쟁이. 왜 경쟁이 치열하냐면요. 사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고 발매량이 적기도 하지만 이게 그런 드로우를 할 정도의 그런 추첨을 방식으로 해서 발매될 정도의 운동화의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어요. 일단 사면 그 사면 다음부터 막 그때부터 가격이. 돈이에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조던 1 같은 게 최근에 제일 핫한 운동화들인데 네. 그런 거는 발매가가 뭐 예를 들면 12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냥 사면 50만 원이에요. 그 자리에. 50만 원요? 3, 40만 원이 붙더라고요. 그냥 심하게는 200만 원, 300만 원까지 가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도 드로우에 참가하는 사람도 꽤 있고 실제로 그 마니아들도 좋잖아요. 자기가 산 게 이렇게 막 금액이 막 붙고 막 희귀하다고 하면 기분 나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공평하네요. 왜냐하면 우리 그렇잖아요. 항상 뭐 저도 이제 캠핑을 한번 가보고 싶어서 네. 하려고 그러면은 자 언제부터 열립니다. 그러면은 PC방 가서 열지 않으면은 못 들어가요. 맞아요. 인터넷 속도가 느려가지고 접속이 안 돼요. 너무 이거 부당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럼 무슨 휴양림 같은 거.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 추첨 신청 받아가지고 몇 월 며칠까지 신청받고 거기서 추첨해서 알려드립니다. 이건 되게 공평한데요? 드로우로 하는 경우는 이제 약간 정말로 귀한 신발들의 경우 그렇게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광클이 필요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오전 10시에 발매. 그럼 이제 그럼 사이트 여전히 다운될 그런 것도 때까지 있어요? 아, 너무 고달파요. 거기서 누르고 진짜 10초 만에 그냥 솔드아웃 뜨고 네. 그러는 바람에 거기서도 많은 용어들이 뭐 취스탁이라는 용어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여기 자꾸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사실 스탁된다는 게 물건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리스탁이라는 건 물건이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재입고된다는 얘기인데 취스탁은 10시에 막 클릭을 했어요. 네. 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한 2시간쯤 지났는데 신발 거래 사이트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이게 프리미엄이 얼마 안 붙어요. 예. 취소해요. 그러면 취소한 물건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취스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드로우나 어떤 이런 추천 발매 이런 경우에도 어떤 특별한 것들 혹은 특별한 어떤 요새도 이제 뭐 그 편집샵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드레스 코드를 지정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떡해요? 뭐 예를 들면 조던을 사고 싶으면 조던 위아래 옷을 입고 아. 신발은 그렇게 해야지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야 일단 그 줄을 설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알면 알수록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생기고 있고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한 1년 전에 강남역에 일요일 아침에 갔다가 그 강남역 그 N 회사 뒤에서부터 강남역까지가 줄이 서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가서 줄 섰어요? 저는 줄을 서려고 간 게 아니고 그냥 네. 갔는데 그래서 뭔가 하고 가봤더니 그 신발 사려고. 근데 이제 그런 솔직히 줄들이 그렇게 해서 신발 많이 샀어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사진 않았는데 뭐 안 하진 않았죠. 막 하진 않았고요. 아까 그 조땡 하셨어요? 저도 뭐 좀 가지고 있죠. 하지만 저는 뭐 이렇게 비닐로 감아서 가지고 있진 않고요. 저는 대부분 신는데 이제 그만큼 그런 플랫폼들 여기서 이제 돈이 생기고 문화가 모이고 사람들의 생각이 모이고 인기가 모이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논리들과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자연스럽게 시장이 만들어지니까 더 형성되는 활성화되고 거죠. 네. 사람들이 그럼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이 시장은. 이게 리세일이란 문화가 사실은 뭐 옛날에 장터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떤 물건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맞아요. 이루어지는 자본주의 네. 사회잖아요. 그리고 이제 트렌드 같은 경우가 요새는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패스트 패션으로 대변되는 어떤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문화와 이쪽에 이제 한정판을 중심으로 하는 취향을 타는 문화들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들 활력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이것도 구글이나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다음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플랫폼을 키워서 대기업에서 군침을 흘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다 잘 크면 싹 키워놓으면. 먹는 거예요? 먹는 건 아니고 돈을 많이 주겠죠. 인수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스타트업의 충분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때 취향이 돈이 된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말도 안 돼 어떻게 취향이 돈이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됩니다. 이젠 취향이 돈이 되는 시대가 지금 됐다. 확실히 됩니다. 참 세월이 너무 빨리 바뀌는데 제가 너무 뒤쳐져 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왜 김호상 PD 만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취자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흥미로운 얘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호PD 언박싱 KBS 라디오 센터 김호상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만나보고 있는 작품은 마이클 온다츠의 맨 부커상 수상작 잉글리시